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소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330쪽입니다. 330쪽에서 소득세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3장의 양도소득세까지 해서 오늘 소득세 부분을 모두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근데 우리 다행스럽게 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최소는 5문항 내지는 6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고, 가끔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부분에서 또 한 문제 정도가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16문제 중에서 6문항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로는 거의 100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수업 내용 부분은 다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교재 100페이지 분량 내용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제가 했던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모두 다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정도는 요약집이 나오니까 그 요약집에 오늘 강의한 내용 부분들이 빠짐없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지 않고 그냥 강의를 통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흐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나중에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이론 정리로 돼 있어요. 시험은 이론 형태로 설명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 단순히 몇 프로 암기하고 그런 것들은 요즘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330쪽에 2장에 소득세 총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소득세는요, 개인의 1년간 소득이에요. 개인의 1년, 여기서 1년은 달력으로 1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여러 가지에서 소득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소득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소득을 현행 소득세법은 8가지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8가지 소득으로. 그 교재 330쪽 네모 박스 안에 보면 8가지 소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종합소득이라고. 거기서 특히 그 종합소득의 6가지 소득에 보면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은 좀 밑줄 쳐놔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이거는 이제,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연금소득 등이랑 근로소득이랑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종합소득.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내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보통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따로 돼 있죠. 따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뭐라고 써 있냐면 분류과세라고 써 있어요. 분류. 그 분류과세라는 게 뭐냐?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따로 계산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이걸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특히 양도소득은 그래요.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지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별도로 구분과세다라는 것, 구분과세. 이게 이제 작년에 양도소득세 문제 5문제 중에서 작년에 양도소득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답이 이거였어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소득세 총론 내용만 알면 작년에 16문제 중에서 한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결론 짓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분류과세. 분류과세. 자, 그리고 331쪽에 가로 3번에 개인 단위 과세라고 돼 있어요. 소득세는 무조건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부부가 공동 등기,
공동등기한 주택을 만약에 팔았다. 그래서 따로 양도소득 금액을 따로 계산했더니 4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부부가 지분 표시 없이 공동등기를 해놓으면 지분은 균등하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 금액 4천만 원을 나누기로 합니다. 2로. 그래서 남편의 양도소득 금액 2천만 원 갖고 따로 세금 계산하고 아내 양도소득 금액 2천만 원 갖고 따로 세금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임대를 했을 때 남편 거 임대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은 남편한테 과세되고 아내가 임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또 아내한테 과세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무조건 맞벌이를 하든 간에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개인별로. 절대 부부 합산과세란 말 나오면 틀리고 또 한 세대 합산과세 이런 말이 나와도 틀리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 양도소득세 문제로서 총론적인 문제를 꼭 하나 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틀린 거 돼가지고 부부 합산과세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예요. 개인별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게요. 그리고 가로사의 징수방법 신고납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는요. 조금 전에 1년이 과세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년치, 달력으로 1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이제 과세기간이에요. 그러면 요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원칙적이에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신고하고 그럽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리 이제 신고납세 제도라고 그래요. 1년치 소득을 이렇게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양도소득은 과세 기간 중에도 미리 신고합니다. 그런 것을 예정신고. 그래서 양도소득은 뭐가 있냐면, 예정신고납부가 있어요. 예정신고납부.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신고로서, 세금을 신고함으로써 내야 될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이를 우리 이제 신고납세제도라고 그래요. 물론, 이러한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하거나 예정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그러면 가산세라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 확정신고, 이걸 이제 5월달에 신고한 것이 확정신고라고 그래요. 확정신고 납부를 안 하게 됐을 때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세무서에서 통지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내일 모레 사이에 또 통지 받을 겁니다. 5월달 말까지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해라 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그 331조 가로 5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죠. 종합과세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합산합니다. 하나 소득으로 1년치 소득을 여러 개를 하나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합산해요. 그게 종합소득이에요. 종합과세라고 그래요. 종합과세. 이게 원칙인데 조금 전에 양도소득, 퇴직소득 두 개의 소득은 따로 계산해서 부과되죠. 그걸 분류과세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이 분류과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양도소득이 분류과세된다. 따로 계산해서 세금이 된다. 그리고 뒤쪽 332쪽입니다. 이 소득세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 당연히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 자인데, 이 소득이 있는 자를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서 소득세 세금이 다르게 부과돼요. 자, 거주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안 써도 돼요. 거주자는 이렇게 정해요.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입니다. 주소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국내로 주소가 돼 있죠? 저도 국내로 주소가 돼 있어요. 무조건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 또는입니다. 또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183일이면 반년이죠. 반년 이상 거소를 한 자도 거주자가 됩니다. 알겠죠?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한 자도 거주자가 된다. 그러면 이 거주자가 아닌 자를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법에서 돼 있어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비거주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중요하느냐? 과세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세 범위 때문에 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랑 저처럼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생기는 소득, 국외에서 생기는 소득, 모든 소득 갖고 세금이 과세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잠깐 가서 소득을 벌었을 때 그 외국에서 번 소득까지 세금이 다 과세됩니다. 과세돼. 근데 단서가 하나가 있어. 항상 우리 세법은 시험 문제를 이 단서 등 이런 걸로 꼭 낸다는 거죠. 외외로 뭐 이런 거. 그리고 단서가 하나 있죠. 이제 외국에서 토지 등을 팔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토지 등을.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또 과세되겠죠. 그러면 외국에서 토지 등을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 이걸 우리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해외 부동산 등을 파는 양도소득세는 해외 부동산이 양도된 날까지, 해외 토지 등이 양도된 날까지 국내에 그래야 돼. 국내에 계속하여라고 그래야 돼. 국내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한 차가 납세 의무를 지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몇 년 전에 취득한 해외 토지 등이 있어요. 그럼 해외 국외 토지 등이 있을 때 오늘 양도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죠. 왜? 오늘 해외 토지 등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여러분들은 30몇 년, 40몇 년, 또 50몇 년 이렇게 주소가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 뭐 지금 한 30 몇 살이면 30 몇 년 동안 주소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5년 이상 넘은 상태잖아. 5년 이상 넘은 상태는 전부 다 해외 토지 등을 팔았을 때도 양도소득세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5년 이상. 이게 수차례 출제했습니다. 수차례. 그래서 꼭 이 5년 이상을 잘 알아두시고 3년 이상으로 내기도 해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 1년 이상으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꼭 5년 이상. 해외 국외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계속하여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되겠지. 국내 것만. 그러면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토지 등을 팔았을 때 납세 의무가 없죠. 예? 국내 토지 등을 팔았을 때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비거주자는 국내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냐면 비거주자도 그래요. 국내, 국외 상관없이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틀리죠? 국내 거 토지 등을 팔았을 때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것.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납세지인데 이제 모든 세금마다 다 납세지가 있죠. 지방세는 주로 납세지, 관할 관청을 정하는 납세지를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 소재지, 토지 소재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취득세나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전부 다. 그런데 국세는 주소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가 주소지 그랬어요. 거주자 주소지. 그래서 주소지 세무서가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몇 년 전에 제주도에다가 땅 사놓은 거 있죠. 토지 사놓은 거. 이걸 오늘 팔았다. 납세지는 여러분들이 청주 주소지로 돼 있으면 청주 세무서가 나의 납세지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토지 소재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꼭 납세지, 소득세는 주소지다. 저기 어디서 다른 데서 소득을 벌더라도 자기 주소지가 나의 납세지예요. 그러니까 주소지 세무서장한테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또 주소지 세무서장이 나한테 세금 고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주소지다. 주소지가 없으면 또는 거소지가 됩니다. 주소지가 없을 때만 거소지. 원칙이 뭐예요? 주소지. 그죠? 주소지 세무서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더 깊게 내용이 써졌는데 국내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납세지 등까지 모두 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부분이 이제 우리 2장
요 2장의 소득세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요 범위 안에서만 출제되니까 뭐 더 이상 뭐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 내용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6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페이지 334쪽입니다. 334쪽에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문항수가 무려 최소가 5문제죠. 그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재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이걸 다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다. 충분히 제가 강의한 내용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5문제 충분히 다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뭐 의의가 나왔는데 따로 세법에서 양도소득세란 뭐 그런 거 의의 없어요. 의의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통상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죠. 소득세니까 개인이 그 소득세법, 이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라고 열거돼 있어.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정해져 열거되어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뭐 또 부동산 등 권리 등 이런 부동산 등을 비사업적이어야 돼. 사업적으로 거래하면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적이 아닌 그걸 비사업적이라고 해요. 비사업적으로 유상, 돈 받고 양도로 인해서 얻은 소득, 그걸 양도소득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개인이 열거된 부동산 등을 비사업적으로 유상으로 양도로 함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이게 양도소득세다. 부동산 등을 비사업적으로 팔아야 돼. 그리고 돈 받고 팔아야 돼. 유상. 양도로 인해서 얻은 소득, 이걸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따로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따로 계산해서 분류과세라고 했죠. 분류과세. 그래서 그 2번 항에 양도소득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에 보면 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를 적용한다. 몇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 2번에다 별표. 꼭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분류과세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가로 3번은 조금 전에 제가 열거된 것만,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것만 팔아야 돼요. 그래야 양도소득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량을 팔았을 때 양도세 안 내요. 왜?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열거된 것만. 그리고 가로 4번 신고에 의해서 확정. 이미 설명했어요.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가 있고 확정신고 납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예정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확정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다. 신고로서 납세 의무가 확정돼 버린다. 그리고 가로 5번은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그러면 무허가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도 과세됩니다. 무허가를 팔았을 때도, 미등기를 팔아도 과세돼. 등기 여부, 허가 여부 등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면 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꼭 실질과세. 그리고 가로 6씁니다. 가로 6에서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그 토지 등, 내가 보유하는 토지 등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수용이 되어서 보상을 받았는데 채권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그 보상받은 채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틀려요. 절대 물납이 안 돼. 금전으로만 내야 돼. 금전으로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는 가능해요. 분할 납부는 가능하는데 이 분할 납부는요. 뒤에서 또 자세히 합니다. 1천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1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 분할 납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납부 기한까지 다 내야 되는데, 납부 기한까지 일부만 내겠다, 이거, 일부만. 나머지 일부는 2개월 내에 그래요. 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그래서 나머지는 또 2개월 내에, 그래서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그 2주 전에 종합부동산세 들어봤잖아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그리고 몇 개월? 6개월 이내 그랬죠. 그죠? 무조건 올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개정돼가지고. 그래서 이 분할납부를 꼭 구분해줘야 돼. 이게 재산세에서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인지,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인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인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1천만 원 초과 2개월 이내요. 그렇죠? 재산세 분할납부는 50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이렇게 비교. 그래서 그 5, 6월 달에 강의는 그런 식으로 좀 비교 등을 해가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차피 유학집으로 수업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진행할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비교 등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5, 6월 달에는 그래도 뭐 최소는 한두 번 이상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징, 그리고 여주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가로 2번 별표 친 거 분류과세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징을 봤으니까 방금 양도소득세는 양도함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랬어. 양도함으로써. 그러면 양도라는 정의, 양도라는 것. 그래서 양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개념을 보겠다 이거요.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도란이란 말이 나옵니다. 양도의 정의죠. 양도의 정의. 이건 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규정이 있어요. 양도란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도라는 것은 거기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파는 거, 교환하는 것도 양도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 이런 걸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에다 빗줄이고 사실상 이전에다 빗줄. 반드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양도라고 합니다. 핵심은 양도라는 것은 유상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엔드예요. 사실상 이전되는 거구나. 사실상 이전. 사실상 이전이다. 다시 말하면 등기, 등록 관계없이 허가 여부 등 관계없이 허가 등 상관없이 등기 등과 상관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은 모두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양도. 그러면 28회 때 그 작년에 요런 지문이 나왔네. 요런 지문이 상속증여 등 그랬어요. 상속증여 등 이 상속증여 등 무상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무상으로 공짜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실제 지문 나왔어요. 맞습니다. 상속증여로 무상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 과거 이거 나온 적도 있죠. 우리가 담보 제공, 돈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또 명의만 빌린 명의신탁 있죠. 명의신탁 등. 이런 걸 우리가 형식상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형식상 이전이지 사실상 이전은 아니네요. 그럼 이것도 양도라고 보지 아니합니다. 이것도 양도를 안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란 뜻을 이해했어요. 반드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만 양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또는 행태라고도 하고요. 양도의 행태라고도 하고 양도의 형태라고도 합니다. 그럼 양도의 형태니까 당연히 양도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양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뭐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양도가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 양도 해당되는 거, 이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또는 거꾸로 낼 수 있어.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그런 양도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부터 제가 쭉쭉 보겠는데 여러분 안 쓰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써볼게요. 중요한 몇 가지만. 매도. 여기서 매도는 대표적으로 매매라고 그래요. 매매. 매매는 당연히 양도로 봐요. 매매는. 근데 여기에는 꼭 이 매도 속에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페이지 335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이러한 매도에는 공매나 경매나 대금 분할 지급부 매매 등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로 넘어가는 거, 내 것이 경매로 되는 거. 경매로 되는 것도 이것도 매도로서 양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경매당해버렸네요. 그래도 나한테 양도소득세 과세된다는 거지. 그죠? 경매 등도 포함된다. 대금 분할 지급부 매매를 우리 이제 다시 말하면 할부의 할부. 할부로 파는 거. 대금을 몇 차례 분할해서 이렇게 할부 대금으로 받는 그런 형태를 대금 분할 지급부 매매라고 그래요. 이것도 당연히 양도가 되는 겁니다. 양도가 된다. 이때 양도인한테는 뭐가 있다고?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있죠. 자, 그리고 336쪽에 교환이라고 나옵니다. 교환도 쌍방간의 양도로 보는 겁니다. 교환도. 그냥 대가 없이 그냥 그렇게 교환하는 것도 양도로 봐요.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시세로 3억가요. 을소유 부동산도 있는데, 이것도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한 3억 정도 가요. 그러면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둘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부동산을 자기 거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 그럼 바꾸게 되면, 교환하면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교환했죠. 그러니까 갑 것도 3억 정도 되고 을 것도 3억 정도 되니까 서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면서 추가적으로 대가 없이 그냥 바꾸기만 해요. 이런 경우도 쌍방간의 양도로 보는 겁니다. 쌍방간의 양도로 본다. 대가 없이 교환하더라도 만약에 갑소유권은 3억 5천만 원 가고 을 거는 3억만 가면 그러면 서로 교환했을 때 을은 갑에다가 5천만 원을 금전으로 줘야 되죠. 그죠? 요놈이 3억 5천 가니까 요건 3억 가고 그러면 5천만 원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5천만 원만 양도로 보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만 양도로 보는 거 아니에요. 갑은 자기 거 3억짜리를 양도한 거예요. 3억짜리를. 을은 자기 거 3억짜리 양도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전체가 양도요. 양도고요. 그러면 갑은 양도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양도가 3억이 있단 말이에요. 양도는 소득만 가지고 세금 계산해야 돼. 그러면 갑이 과거에 2억 주고 취득을 했어. 갑이. 그러면 갑은 옛날 2억 주고 산 건데 지금 시세가 올라갔고 3억 됐죠. 그러면 3억에 대한 대가, 상대방 거 3억짜리 부동산을 받으면서 자기 거 3억짜리가 양도된 거예요. 그죠? 그럼 갑은 얼마 이익을 본 거예요? 1억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 1억 갖고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세금을 낸다. 마찬가지 을은 그래서 양도 차익을 1억 그래가지고 요 1억 갖고 갑은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을은 이거 과거에 2억 2천만 원 주고 샀어. 그럼 과거 2억 2천만 원에 취득한 거 지금 3억일 때 교환했어. 3억일 때. 그럼 갑은 또 을은 얼마만큼 이익을 볼까요? 8천만 원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8천만 원 갖고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대가가 주고받은 거 없이, 대가 없이라고 그래요. 대가 없이, 동등이라고 그래요. 동등한 가치로 교환하게 되는 경우에도 쌍방간에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것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지문에. 지금 여러분들 시험은 29회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30회. 30번째예요. 근데 15회 때는 추가 시험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29회고까지 받고 30회지만 이미 30번이나 시험이 됐어요. 30번이나.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5, 6문제를 옛날에는 양도소득세에서 7문제, 8문제 됐어요. 옛날에 막 20문제 낼 때는. 우리 세법이 20문제 낸 적 있어요. 처음에 세법은 30문항 냈어요.
처음에 세법은 갈수록 힘이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문항수가 지금 16문항밖에 안 되지만 근데 세법을 보통 안 해버리면 2차 합격하기 힘들어요. 보통 2차 떨어진 사람 보면 세법 5개나 6개 맞았어요. 5개나 6개 떨어집니다. 뭐만 공부해? 예? 기본적인 것만 공부해요. 기본적인 기존에 기출된 거 그런 정도에서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기존에 기출된 부분 쪽만 공부만 열심히 해요. 세법 점수 안 나와버립니다. 그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 시험 문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본적인 거, 기존에 기출된 거, 그런 것만 딸랑딸랑딸랑 암기해갖고 시험용으로 가봐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문 형태로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반드시 자꾸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니까요. 서로 대가 없이 동등한 가치로 교환했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대가 없이 동등한 가치로 교환되더라도 쌍방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쌍방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돼. 계산 문제는 내지는 않아요. 이렇게 계산 문제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했던 거고, 자, 교환도 쌍방간의 양도로 본다 그랬고요. 그리고 337쪽입니다. 현물 출자, 부동산 등을 출자하는 건데 이 토지 등을 회사에다 출자되는 건데 양도입니다. 여러분이 토지를 어디에 회사에다 출자해봐요. 양도입니다. 현물 출자로. 근데 이것까지도 양도로 봐요. 토지 등을 조합 등에다 출자하는 것도 양도예요. 조합 등에 출자하는 것도 양도입니다. 다만 자신의 사업에 출자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취득해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자기 거 부동산을 자기 거 사무실로 투자를 해요. 자기 거. 그러면 이걸 자신의 개인 사업체 현물 출자라고 그래. 내 자신에다가 토지 등을 내 사업에 출자될 때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도 보면 개인 사업체 현물 출자는 양도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죠. 법인이나 조합 등의 토지 등 현물 출자는 양도다. 그러나 개인 사업체 자신에다 출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 당연히 양도로 본다는 거 이해될 겁니다. 대물변제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대물변제 대표적인 것이 내가 금전상의 채무가 2억이 있어. 그러면 그 2억을 부동산 등으로 빚을 변제해버려요. 그러면 대물, 부동산으로 채무를 빚을 변제했죠? 이것도 유상이전이요. 이것도 양도요. 이것도 양도입니다. 하다못해 이것까지도 양도로 보고 있어요. 338쪽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잘 내요. 3번 338쪽 당사자 간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가름하여 과세대상 자산에다가 부동산 등을 써놔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 버립니다. 그럼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양도에 해당한대. 이것도 대물변제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소유하던 부동산 등으로 이전을 해줘요. 그러면 대물변제가 되는 거예요. 양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넓혀보기 이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그래요.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이란 말 써 있어. 재산분할. 민법에 보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어. 재산분할.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럼 결론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혼할 때 위자료가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이루어지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위자료는 양도,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님. 꼭 구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5회 부담부증여라는 게 있는데 이 부담부증여까지 지금 출제가 되고 있네요. 부담부증여. 이 부담부증여는 무조건 요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만 나오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5억짜리를 증여합니다. 그러면 갑을 증여자라고 그러고 을을 수중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서 봤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이자는 양도가 아니죠. 이건 양도 아니에요. 양도 아니고
다만 수증자 을에게 5억 증여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만 과세돼요. 증여세만.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5억에 빚이 저당권이 3억의 채무가 빚이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3억 빚이. 그러면 증여자 갑의 채무, 갑이 갚아야 될 채무요. 이걸 수증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채무 3억을 인수합니다. 그러면 갑 채무 3억을 을이 인수해요. 인수. 그러니까 갑이 갚아야 될 채무를 누가 인수했다? 을이 인수한 거예요. 을. 그러면 원칙입니다. 무조건 중개사 시험은 원칙만 나옵니다. 원칙은 증여자 채무를 얼마 인수했어? 3억 빚을 인수했죠. 그러면 자기 빚을 했단 말이에요. 을 빚으로. 그러면 채무 인수 상당액인 3억은 꼭 양도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돼. 그러면 납세 의무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돼? 갑이 양도자잖아요. 갑의 부동산이 을에게 양도됐잖아요. 채무 인수 상당액 3억 부분은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갑이 양도소득세. 그죠? 그러면 채무 인수 상당액을 이외란 말 나와. 이외 또는 제외. 이외 부분 그래요. 그러면 이외 부분은 2억이지. 전체 5억 중에서. 그럼 2억 부분은 이거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도록 돼 있어요. 수증자 을이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지게 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경우에는 일부는 양도소득세, 일부는 증여세. 양도로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 채무 인수 상당액, 빚을 인수한 거, 이것만 양도다. 이외의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외외가 있는데, 외외는 안 써놔도 돼요. 외외가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둘이 관계가 부부지간, 그걸 우리가 앞으로 배우자간이라고 해요. 배우자간, 부부끼리 또는 부모 자식끼리 이를 직계존비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이러한 부담부 증여는 전액 5억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액 5억을 증여로 추정해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걸로 내지 않고 이걸로 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서로 간의 부담부 증여 시는 꼭 채무 인수 상당의 그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론적인 내용 요것만 하시면 돼. 우리 구체적으로 339쪽에 넓혀보기에서 일부는 양도고 일부는 증여잖아요. 그래서 그 339쪽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식이 있어요. 맞아요? 계산식 있죠. 넓혀보기에 거기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부담부 증여를 봤습니다. 페이지 340쪽에 가로 6은 공용 수용이라고 나왔죠. 자, 수용 앞에 공용이란 말 붙여진 것은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을 당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토지 등이 강제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이 당해요. 그래도 양도입니다. 왜? 보상을 받아서 소득이 생긴 거예요. 꼭 공용 수용도 양도로 본다. 가로 7번은 잘 내진 않지만 확인만 해볼게요. 잘 내진 않지만 이거는 실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자신의 배우자한테 부동산 등을 양도입니다.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가 돼요. 그러면 현행세법은요, 뭘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증여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거 부동산이 아내한테 양도가 돼요. 양도가 돼. 이걸 배우자간에 또는 부모 거가 자식한테, 자식 것이 부모한테 이렇게 재산 양도가 돼. 그러면 일단 증여로 추정해. 본다가 아니라 증여로 본다. 일단 추정입니다. 증여세 세금으로 나와요. 증여세 세금으로.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랑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대로 양도로 봐줘요. 그대로 양도로. 부부지간이라도 양도로 봐요. 어떤 경우냐? 1. 경매 절차란 말 들어있어. 341조. 경매 절차에다 비추리고 사망에 공매에다 비추려.
경매나 공매. 그 다음에 5번 항도 없고 5번에서 동그라미 1항이요. 5번 항 볼게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항, 대표적인 예는 동그라미 1항이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에다 맺줄 교환. 자, 그러면 봐요. 남편 거 명의로 된 토지를 아내 명으로 등기를 해주고 아내 거 토지를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해줘. 서로 간에 이렇게 교환했어. 그러면 서로 간에 뭐예요? 남편 아내가 등기 등을 해줌으로써 교환됐죠? 그럼 대가를 주고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우자 간이라도 뭘로? 양도로 본다 이거예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 결론은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에게 부동산 등이 양도됐을 때는 세법은 증여로 추정한다. 그래서 팔았어도 뭘로? 증여세로 나온다. 증여세로. 다만 경매 절차로 또 뭐 공매로 처분 또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 대표적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것을 부부끼리 뭐요? 교환 등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양도로 봐요. 이런 경우는 양도로 봅니다. 양도로.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준 것은 혹시라도 시험 지문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에게 재산 양도는 항상 증여로 본다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항상 다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교환 등 일부는 뭘로?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뭘로 봐? 양도로 보는 것이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 가로 8번 기타 양도로 보는 것은 무조건 동그라미 3번만 나옵니다. 동 3번. 그러면 그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 근데 채무를 불이행을 해. 채무 이행을 안 해버리면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채무, 빚, 상환 등에 충당돼. 이걸 채무 변제의 충당이란 말 써. 그러면 그때는 뭘로 봐? 양도로 본다. 어쩔 때는 채무 변제에 충당하게 된 때는 양도로 본다. 그게 동그라미 3번만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가입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 세금이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을 봤어. 그러면 342쪽 3.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그럼 양도소득세 안 나옵니다. 자, 안 나오는 거. 자, 확인해 볼게요. 첫째 가로 1번 환지처분으로 또는 보리충당. 무조건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거. 동그라미 1항만 나와. 동그라미 1항. 도시개발법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을 통해서 토지에 대해서 지목이 또는 지번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양도를 안 봐요. 그리고 또 보류지라는 걸로 충당돼. 보류지로 법률에 의해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비 보류지로 충당되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요. 분명히 보류지 충당이란 말에 대비추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343쪽은 가로 2번 지적 경계선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등. 혹시라도 이제 지상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다 지상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의 교환이나 분할 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번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토지의 교환되거나 분할 등은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가로 3번 양도담보인데 양도담보는 돈을 차입하고 차입기간, 빌린 차입기간만 소유권만 이전해줘. 그리고 나중에 차입금을 변제 상환하면서 다시 내 명의로 이전해요. 예. 이런 걸 우리는 양도담보라고 그러죠. 그러면 돈을 빌린 차입기간만 담보로 제공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채무를 불이행을 해요. 담보로 제공해놨는데 채무를 안 갚아. 그러면 담보재산 갖고 채권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가 돼버리죠. 그런 것을 채무 변제에 충당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무 변제에 충당되면 대물변제죠.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344쪽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에 그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당의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가로 4번은 공유물의 단순 분할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단순 분할에다 밑줄 치고 써야 돼요. 지분 변경 없이 분할 등 써요. 지분 변경 없이 분할 등. 지분대로만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거 공유 재산을 자기 거 지분대로만 딱딱 분할돼요. 이런 것은 양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그 지분을 분할 찾아오는 거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변경 없이란 말이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5번 신탁으로 인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동그라미 2번만 밑줄이요. 신탁이 해지돼. 혹시라도 자신의 토지 등을 신탁 맡겨놓은 거 있어. 근데 이제 신탁 해지되면 찾아와야죠.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신탁 해지로 인해서 분명히 소유권이 찾아오는 거를 환원이란 말 써요. 환원. 되돌려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걸 되돌려 받아. 환원되는 것.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가로 6번 신탁 해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돼. 이로 인해서도 소유권이 넘어와. 이것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도 양도가 아니에요. 가로 7번에서는 동그라미 1항이죠.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환원돼. 이것도 환원이나 답이죠. 환원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달 전에 매매 등으로 잔금까지 매매 등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근데 그 한 달 전 매매 등이 원인 무효로 판시돼 가지고 소유권이 나한테 다시 거꾸로 환원돼 되돌려 와요. 이런 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요. 아니한다. 그리고 345쪽 가로 8번에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무조건 동그라미 1항과 동그라미 4항 두 개만 나옵니다. 동그라미 1항이죠.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 등으로라고 돼 있어. 그래서 자기가를 밑줄 치고 본인이라고 써도 돼. 본인. 그러니까 공매 경매 등이 됐어. 근데 자기가 다시 취득을 해요. 그걸 본인이 재취득했다라고 해. 그런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거가 공매 경매 등이 돼서 자기가 다시 재취득을 했다면 자기한테 양도하는 것은 아니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4번은 잔금 청산 전에다 꼭 밑줄. 잔금 청산 전. 그러면 분명히 한 달 전에 매매 계약을 계약 체결했어. 근데 이제 중도금까지 지급돼 있어. 아직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해제돼 버려. 그럼 해제돼 버리면 다시 이제 환원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제 다시 해주죠. 환원되죠. 이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것도 양도가 아니에요. 처음 것도. 왜 그냐? 처음 거가 잔금이 청산 전인 상태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매매를 계약 체결했는데 아직 잔금이 치르지 않는 상태라니까. 그래가지고 매매 계약이 해지돼. 그러면 해지되면 다시 반환시키죠. 그러면 지금 반환되는 것도 양도가 아니고 처음 것도 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것까지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한 달 전에 매매 등에 대해서 이미 어제 날짜로 잔금이 청산됐어. 어제 날짜로 잔금이 청산됐다니까. 근데 오늘 날짜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서 환원돼. 그러면 어제 잔금 청산됐죠. 어제 처음 것도 양도고 어제 잔금 청산으로 오늘 해제되면서 환원되는 거 있지. 이것도 또 다른 양도예요. 또 다른 양도. 그러니까 잔금 청산 전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잔금 청산 전에 계약이 해제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잔금 청산 후에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 것도 양도에 해당되고 환원되는 것도 또 다른 양도가 된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직 잔금이 남았어요. 잔금이 남았는데 근데 환원을 계약이 해제됐어. 해제돼 가지고 소유권을 다시 환원시켜 줬습니다. 근데 그럼 양도가 아니지. 근데 세법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 거 환원되는 거 다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그러면 5억을 매매를 했어요. 5억을. 근데 잔금을 10만 원 잔금을 남겨놨어. 그러면 그 잔금을 10만 원 잔금이라고 사회 통념상 인정돼야 한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큰 금액일 때 막 억 단위 넘어갈 때는
5% 이상 정도는 되어야 잔금이 되는 거고, 보통 금액이 적은 경우는 매매대금의 10% 정도가 잔금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잔금을 100원만 남겨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5억짜리를 매매를 계약을 했는데 잔금 100원만 남겨놨어. 그럼 그 100원을 잔금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사회 통념상. 응?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환원되더라도 양도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여튼 이론상 소목적상 잔금 정산 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환원은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 해줬어요. 이 범위 내에서만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 여기서 한 문제 안 나오면 제가 책임져요. 반드시 나옵니다. 원래는 양도냐 양도가 아니냐 매년 냈어요. 매년 냈는데 작년 29회만 안 나왔어요. 작년 29회만. 자, 그러면 28회 때 볼게요. 345쪽 28회 때 어떻게 나왔는지 예제 봅시다. 예제. 양도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345쪽 가운데 예제. 1항은 봐봐요. 환기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됐을 뿐이죠. 양도가 아니죠. 가입표죠? 양도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2항은 부담부 증여인데 증여 재산 중에서 채무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뭐라고 됐어? 제외. 채무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양도요. 자, 채무에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나오면 양도요. 근데 채무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뭐요? 제외. 제외된 것은 증여지? 양도가 아니야. 증여요. 제외된 부분은.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지문을. 동그라미 3항입니다.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이남을 써있죠? 이때는 당연히 양도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 4번.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됐죠? 그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본인이 제치되겠죠?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냐 양도가 아니냐를 봤고요. 그리고 거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만 잠깐 설명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우리 346쪽에 표가 있어요. 그 표가 있죠. 그 표만 아시면 돼요. 이 표에 대해서 346쪽부터 쭉 350 몇 쪽까지 써져 있어요. 지금가 352쪽까지 쭉 써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근데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읽어볼 필요 없고 346쪽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6쪽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런 거 팔 때만 과세돼요. 거기 346쪽이 나온 거 과세대상. 자, 과세대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써볼게요. 뭐 여러분 다 쓸 필요 없어요. 부동산 팔면 양도세 과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를 팔아먹거나 건물을 팔아먹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써져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되구나. 그럼 부동산에 권리도 열거돼 있어. 자, 지상권을 팔게 됐을 때, 전세권을 팔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나옵니다.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이렇게 써져 있어.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러면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라든지 허가 여부 관계없이 과세가 됩니다. 과세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뭐만 된다? 등기된 것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면 첫째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미 건물이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면 그 완공된 건물이랑 토지랑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구체적으로 내버려. 아파트 당첨권, 이 아파트 당첨권 또는 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입주권 등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 등 이런 거 팔아도 앞으로 뭐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돼. 양도소득세 과세돼. 왜?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그 완공된 건물이랑 토지랑 함께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권리를 P를 붙여서 아파트 당첨권 등을 나중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과세돼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개발채권이 아니에요. 토지 개발채권이 아니라 상환채권으로 돼야 돼. 상환채권. 뭐 이런 것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런 것도. 그죠? 요 정도로 나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 뭐라고 그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렇죠?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은 미등기 등도 과세가 된다. 무허가 등도 과세가 된다. 그러나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이 아니도 양도소득이 나오는 것이 있네.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 및 출자 지분. 그냥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식 등이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다고? 주식 등. 주식을 팔아먹어. 그러면 주식을 팔아먹을 때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요, 대주주가 팔아먹어야 돼. 대주 정도만 아시면 돼. 누가 대주냐? 그 구체적으로 절대 안 나와요. 상장 주식은 누가 파는 거? 대주주란 말 들어가야 돼. 대주주. 일반 주주는 세금이 안 나와. 상장 주식을 일반 주주들이 거래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대주주가 파는 거다. 이 정도만 나와요. 제가 강의한 것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주식. 흔히 우리가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요. 비상장 주식은 한 주 이상이 과세돼. 한 주를 팔더라도 세금이 나와. 비상장 주식은 한 주 팔아도 나와요. 그럼 결론,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파는 것이 세금이 나온다. 일반 주주가 파는 건 세금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한 주 이상을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 세금이 있다.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세금이 있다. 자, 됐습니다. 주임 출자 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자산이라고 있어요. 기타 자산도 무조건 요것만 두 개만 나오고 가로사는 안 나와요. 첫째는 요 말 써져 있을 겁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반드시 함께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함께. 이 함께란 말이 가장 포인트예요.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인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영업권은 권리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 건물 여러분들 소유하는 상가에서 영업을 해요. 영업. 그러면 이 토지금을 팔면서 영업도 같이 팔죠. 장사, 영업도 같이 팔아. 그러면 토지 건물을 사업에 사용된 토지 건물을 10억에 팔아. 그럼 토지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나와. 10억에 팔 때. 근데 영업도 양도 있어. 영업도. 가지고 영업권, 권리금을 1억을 따로 받아. 권리금이 영업권이요. 그럼 그 권리금 영업권 1억도 양도소득세로 나와요. 왜? 함께 되는 거니까. 함께. 그런데 남의 거 점포를 세를 얻어가지고 영업을 해. 그러면 영업만 양도지. 영업만. 남의 거 상가를 빌려갖고 내가 영업을 했어. 그럼 영업만 남한테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뭔만 받아? 권리금만 받을 거 아니에요. 권리금만. 자, 이런 거는 영업권만 단독 양도라고 그래요. 영업권만 단독 양도.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뭘로 봐? 기타 소득으로. 결론 지어버려요. 함께란 말이 나오면 영업권은 양도소득. 영업권만 단독 양도는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구분해줘야 돼요. 구분. 몇 번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 해용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용권, 해용권이에요. 이용권, 해용권. 여러분들 교재는 뭐 골프 해용권 등이 써져 있어요. 콘도 해용권 그런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도 돼. 주식도.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도 양도소득세에 나옵니다. 여기서 특정 시설물 이용권, 해용권 이런 식으로 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꼭 시험에 내요. 골프 회원권 등을 잘 내. 하여튼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사우나 헬스클럽 이용 회원권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돼. 그 다음에 요 가로 3, 가로 4는 한 번도 내지도 않았어. 그냥 특정 주식, 특정 법인 주식에 특정 주식, 특정 법인 주식. 특정 주식이 있고 특정 법인 주식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기타 자산이라고 해. 가로 1, 가로 2만 알면 돼. 가로 3, 가로 4는 시할 적이 없어요. 시험이 내지 않아요. 앞으로도. 하여튼 이 네 가지를 기타 자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등. 그럼 파생상품 등도 부동산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파생상품 등이라는 것이 선물, 옵션, 선물거래 등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파생상품 거래라고 그래. 이로 인한 소득도 세금이 나와요. 파생상품 등, 선물거래 등으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세로 돼요. 선물거래 해가지고. 그걸 파생상품 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요것만 팔았을 때 과세됩니다. 요것만 팔았을 때 꼭 두 군데 주의해야 돼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도 토지 건물 등이랑 함께 같이 양도가 돼야 돼. 권리금, 영업권도 권리금 받은 소득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그러나 영업만 넘겨주고 권리금만 받는 영업권만 단독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다. 알겠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대상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 확인만 하고 오시겠습니다. 354조. 이런 식으로 출제됐네요. 최근 28회 때. 354쪽에 2번 항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 1항입니다. 무상 이전에 대해서 소유권이 변경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무상 이전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죠? 이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양도 과세 대상. 3항 사업용 건물이랑 뭐라고 됐어? 함께람을 써있네. 함께 양도는 영업권 과세 대상이네. 그리고 4번 이용할 수 있는 주식 이용하게 되는 주식 양도도 과세 대상. 맞죠? 이용권 주식. 5항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도 과세 대상이다.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양도수 과세 대상도 눈으로 잘 좀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 걸로 쓴 거, 다른 건 까먹어도 노란 걸로 쓴 것 등만 잘 알아두셔도 답은 찾아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많이 배웠네요. 많이 배워서 소득세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특징,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이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는 양도가 아닌 것, 됐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금이 내는 과세 대상, 이런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시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 이걸 하도록 합니다. 좀 쉬었답니다.